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왜 재미있는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 2023년 마지막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로 정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의 임 대표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책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릴 책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신화 거짓말 유토피아라는 독일 작가 두 분이 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갖다가 리뷰하고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새롭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고 또 믿고 싶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믿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요즘 이야기의 홍수라고 얘기하죠. 콘텐츠의 홍수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는요, 자밀라 엘 우아시라고, 우아실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데만 칼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먼저, 자밀라 엘 우아실은 1984년도 뮌헨에서 태어났습니다. 뮌헨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독일 현대문학을 전공했고요. 여자분인데 온라인 포털 사이트 독일이에요. 워버 메디안에서 여러 가지 그 칼럼을 쓰시고요. 팟캐스트 또 운영자로도 되게 유명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뭐 너무 이게 독일 말로 많이 돼 있고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프리데만 칼릭이란 분은 1982년 수바르츠발트에서 태어났고요. 언론학과,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공부하셨고요. 이분은 학자 같은데 책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런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글, 우리가 사랑하는 법, 일부일처제의 종말, 일부일처제의 종말이라는 건 일부 다처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뭐 이런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자, 작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그냥 나온 걸 잠깐 참조했는데요. 이 출판사에 제공하는 책 소개 내용이 엄청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왜 흥미로운 그 이야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빠져드는가에 대한 얘기죠.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야기는 사람의 뇌리, 사람들의 머리에 강력하게 박혀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인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일수록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뜻하는 호모 사피언스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호모 나렌스라고 해야 더 맞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를 약간 이렇게 디스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기보다는 호모 나렌스,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어울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이야기가 사람을 여태까지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사시대 한 사람이 자신이 사냥하다 겪은 이야기를 다른 부족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거대한 무슨 그 살쾡이도 좋고요. 뭐라 그럴까요? 뭐 야수에게 쫓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창과 막 싸우고 뭐 하다가 창이 부러지고 뭐 상처를 입고 막 그러다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나무 위로 도망치러 오려고 했지만 뭐 그 야생동물이 또 쫓아와서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다가 갑자기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폭포, 물이 확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얼떨결에 가다 보니까 절벽 끝에 다다랐고요. 그 바로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야생 동물이 뭐 살쾡이, 호랑이 뭐 다 좋아요. 뾰르륵 하고서 이제 점점 잡아서 먹으려고 한 그 순간, 이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내가 잡혀 먹일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무언가 다시 도전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몇 초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다시 좀 있다가 팍 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부족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의 탈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구나. 동시에 교훈과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무기만 의지해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 폭포 아래로 뛰어내려라. 비상시에는 목숨을 걸 만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의 성공 생존 전략이 이들에게 이야기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예요, 용기. 적군과 맞서 싸울 때도 또 다른 그 어떤 야생 동물과 맞서 싸울 때도 어쨌든 이런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고 자기가 그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폭포가 있는 데로 뛰어가고 거기서부터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서 목숨을 보전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과일이 많이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어떤 이 나무 저 나무 막 있었는데 어떤 나무에 있는 과일을 먹고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땅에 있는 버섯은 먹었더니 죽었어요. 그럼 다음부터 그 버섯을 먹어요? 아닌 거죠. 주변에 본 사람이 저 버섯은 먹으면 안 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버섯을 먹지 않고 살아남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선사시대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셜 컨텐츠 이렇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클수록 오늘날의 표현을 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는 거죠. 공유하고 리포스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임 대표가 이렇게 살아남았대. 이게 점점 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알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점점 그의 영향력이 커져갔다는 거죠. 자, 1945년에 출간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프 캠벨이 분석한 수천 개에 이른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 여기에도 예외 없이 난관을 극복하는 성공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컬트와 아랍신화, 인도와 그리스의 반신반인 뭔지 알죠? 몸은 이렇게 사람, 다리는 동물, 우리 인어공주도 이런 거죠. 그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독자적으로 있었던 미국 원주민이나 토착민들의 고대 이야기 같은 데 항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훗날 종교의 지금 이제 대중적인 종교의 세트를 이렇게 했던 붓다나 예수나 그리고 마호메트 이야기에도 이런 서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서사가 있고 그 유형이 있대요. 2018년 발음이 안 좋네. 2018 버밍엄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및 데이터 과학의 포그레브나 이렇게 읽어야 되나? 포그레브나인가? 모르겠다. 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6,000편의 영화 속에 담겨있는 감정 곡선을 연구했어요. 6,000편의 영화를 보면서 6,000편 안에 있는 감정의 어떠한 그 흐름들을 갖다가 6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인데 그 3가지가 2개씩 갈리니까 6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이든 발리우드 영화이든 K-무비든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이거죠. 첫 번째 범주는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누더기에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이야기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거꾸로 주인공이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에서 누더기를 거치는 사람, 왕에서 거지가 되고 거지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 누군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탈출하는 거예요. Man in Hol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누군가가 한참 상승에 끝없이 추락하는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장하거나 대단하게 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세 번째 범주는 우리가 익히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또 그 반대되는 이야기겠죠. 똑같죠. 이렇게 성장하거나 누가 왕자님이 나타나서 누군가의 그 손을 잡아서 백마탄 왕자가 되거나 또 이제 반대로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6,000편의 영화를 갖다가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가장 많은 관객의 선택을 받은 스토리는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탈출하는 Man in Hole 형식이라는 거예요. 신데렐라 스토리도 바로 그 뒤를 잇겠죠. 그래서 수익과 평가는 별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관객들이 최고로 찬사를 받는 형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오호, 너무 재밌다. 수익을 거둔 영화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번 중에서 어쨌든 간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랬다가 잘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어렵다가 그걸 갖다 이겨낸 이야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많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낸 건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가 된 이야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끝없이 추락을 경험하게 하거나 마침 비극적인 내용으로 작품을 끝내는 것. 이런 사람들 끝에가 별로 안 좋게 끝내는 건 영화로 봤을 때 아주 평가는 좋아도 사실상 성공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 이 실험팀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 구조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스토리는 어떤 큰 뼈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스터 플롯이라고 얘기하죠. 마스터 플롯이 있는데 경쟁하고 거기서 어떤 구원, 탐색, 변신, 복수, 약자, 러브스토리, 추적, 그 다음에 어떤 성스러운 사람, 성인,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게 허구이든 사실이든 간에 뉴스나 교육이나 광고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DNA 속에 이게 숨어 들어간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또 들었냐면요. 2018년 6월 12일 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태국 유소년 축구 단원이 물이 꽉 찬 동굴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소년들을 응원했어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시작됐고 그들은 모두 생존하고 생존했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존하며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소년들이 갇혀 있었던 동굴이 이제는 여러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서사가 있는데 그 서사가 뭐냐? 구원의 동굴. 이런 마스터 플롯이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같은 해 똑같은 아주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멘의 내전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무려 8만 5천 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도가 더 적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건으로 보면 8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내전을 인해서 굶어 죽는 게 훨씬 큰 일인데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더 끝까지 살아남은 구원의 메시지, 이 동굴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축구 그 소년들의 이야기에 더 박수를 치고 더 많이 검색을 했다는 거죠. 상반된 보도횟수의 이유는 뭐 명백하겠죠. 이례적인 사건이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서에 비해서 뉴스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추상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구출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되었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영웅, 의인 찾기에 골몰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독자들은 사건의 원인이나 발달보다는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경쟁이라는 서사를 지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변신되었고 또 그 서사는 비포와 애프터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뭐 많이 좀 지나치게 보고 계신 뭐 슈퍼스타 K,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이런 경쟁 프로그램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어렵고 힘들고 서로 간에 뭐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사가 뭔지를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사는 정치나 또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전개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요즘 보면은 많은 서사들 중에서 그 음모서사죠. 음모서사.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남자는 뭐 자동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피자 가게에 쳐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화예요. 그런 피자 가게 지하실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인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서 다른 유명 정치인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신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사 물질인 아드레노크롬 이런 게 있나 봐요. 아드레나크롬을 얻기 위해서 어린이를 납치해서 피자 가게 지하실에다가 두고 그들을 고문했다라고 믿고 총을 들고 거길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거, 또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을 조정을 해서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들도 되게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또 저런 것도 있죠. 나치는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사악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유대인들 학살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이야기로 그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브레인 워시를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들을 바꿔놓는 거죠. 또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강점기 간도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간도 대지진 당시에 불령 선인이라는 말 때문에 6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그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뭐 여러 가지 일들,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들을 막 내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공포를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하려는 것들.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여기 이 책의 이야기도 실제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댐을 터뜨려서 남한을 초토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평화의 댐 사건들. 그래서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도 앞에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금모으기. 이 돈 다 어디 갔죠?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나나 수출을 독점하기 위해서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가테말라 정부를 공산주의로 몰아버린 유나이티드 플루트 컴퍼니 이야기들. 그러니까 과테말라가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바나나 수출을 갖다가 이들이 하는 걸 막기려고 회사가 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여성들의 담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유의 횃불 이야기를 붙였다는 거죠. 자유의 여성상 거기에 담배 회사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선전하는 일들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숨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 책에 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또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차가 엄청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긴 좀 뭐하고요. 큰 골자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세계의 프롤로그, 모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나만의 영웅이 되어지는 거, 멘토에 대한 이야기, 뭐 인터넷으로 많은 서사들이 있는 거, 또 이렇게 쪽쪽 있어요.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번 제가 해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목차에 대한 내용에는 설명란을 보시면 설명란에 자세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시 좀 발췌해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에서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일을 이야기하기가 갑자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있을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기로 바뀌었다. 원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있었던 과거의 일이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막 약간씩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동굴 안이나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검치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언젠가 정말로 검치호랑이를 마주칠 때를 대비하여 정신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허구가 시작되었을까? 사냥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매머드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산만큼 커대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특히 인상적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부족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일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매머드가 공포로 불러일으킬 정도로 크게 묘사된 이야기가 별 볼 일 없는 토끼 사냥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내러티브의 진화에서 더 흥미진진하고 더 인상적인 이야기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정보보다 박진감이 있어서 더 잘 전달되고 더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미화되거나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진화적 우월성으로 이어지는 생존 요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허구에 의한 생존 그리고 곧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경고하거나 위로하는 방식,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모든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3장에 있는 거부 중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이 되어지고 또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 잘 들어주는 사람도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죠. 자, 이번에 페이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이야기되는 내용을 가리키며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어떤 수단과 동기로 행동해지는지를 나타내며 내러티브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야기가 전해지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나무 열매를 따 먹은 여자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당한 남녀에 대한 스토리의 경우 이야기는 유혹, 죄책감, 추방에 대한 것이지만 이러한 이야기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즉 여성은 위험하다. 이런 어떤 내러티브를 갖는다는 거죠. 또한 신약 성경을 예로 들어 볼게요. 스토리, 목수의 아들에서 한 종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유대인 체제와 로마의 통치 세력에 맞서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이 어떠한 그 스토리라고 하면 여기 이야기는 종교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메시아, 내러티브는 이타심, 자비, 지혜를 통한 초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스토리로 발전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자원과 권력으로 접근을 체계화하는 몇몇 조작적 내러티브에 의해 결정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적대자인지를 분류한다. 그리고 권력과 불의를 아주 믿을만하게 미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토대가 사물의 질서에 대한 정교한 허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라는 극장의 등장인물처럼 인간을 연출하는 이러한 강력한 어른을 위한 동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어른 동화의 일부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할 때 수천 년 전과 매우 비슷한 허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허구가 불의의 진짜 원인을 아주 훌륭하게 감추기 때문이며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허구를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진짜 이야기가 있고 가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는 가짜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의 특징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2023년 임대표의 책잇 아웃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2024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